여자친구 아닌데 왜 찾았어요? 제가 경찰인 걸 가짜 신분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수갑으로 이렇게 채가지고 그러니까 수갑 자죽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후에 수갑 챈 범인이 나타날까봐 이 손목을 잘라냈습니다. 이 손목을 양손을 절단해서 바닷가에 버리고. 이게 돈을 갈취하려고 접근했다가 노점상 주인한테 들킬까봐 살해를 한 거죠, 이제. 네, 명분 따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연쇄살인마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뿐인 거죠.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유영철이 자백했을 때 그 27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20명이었는데 과연 정말 20명만 죽였을까요? 더 있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실토한 게 다 맞을까요? 그때 이제 영등포에서 검찰로 송치시키는 과정에서 유영철이 가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형 나한테 면회와. 내가 한 2명 풀어서 이거 쌤쌤 해줄게. 그러면서 걔가 지 말로 300번도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강도로 한 거예요. 강도가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 강도는 칼 보이고 요구하고 협박하면서 돈 내놔 그러잖아. 유영철이는 야 찔러 그냥 푹 돈 내놔 100%야 100%. 찌르고 돈 내놓는데 안 찌르면 죽으려고 100%지. 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이제 동의합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밝혀진 사건들 중에도 뭐 이 전형적인 이 피해자 타입에 그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었어요. 노점상 주인은 부유층도 아니고 뭐 이 그렇죠.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도 아니니까 자기의 명분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숨어 있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우발적인 살인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경찰에게 내세우기가 좀 일관성이 없는 것들은 지금 숨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강절도는 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살인 여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유영철 본인의 입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은 모두 과시욕에 의한 과장이고 뻥이에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유영철로부터 면회 요청을 받았어요. 자기가 여죄를 더 말하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자기를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구치소로 이감시켜달라는 요청을 담은 그런 면회 신청이었죠. 그럼 일단 여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 입에서 나오는. 아니요.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죄가 있었다면 검거 후에 아마 털어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한테 면회를 요청했을 때 유영철이 대구에 있었거든요. 네. 대구 교도소는 그 재소자들이 힘들어하기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서울 구치소로 자리 옮기기 위한 자신만의 카드로 협상의 도구로 역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피해자의 신원 혹은 시신의 위치를 먼저 알려주면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이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다. 역제안을 한 거죠.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놓을 게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유영철이 그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뭐 저는 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쁜 놈.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살인자가 더는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또 나올까 봐 아직 무섭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민을 유영철도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일인지 곱씹어 가면서 생각을 한다.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영철이가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자기 같은 괴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의 이유가 한 번 잘못했다고 좋은 글씨를 새겨서 대하는 이 세상 때문에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교화 위주의 교정이어야지 그냥 잡아두었다가 시간 되면 내보내는 교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된다. 본인도 연쇄살인범이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목사님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교화를 당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죠. 네. 결국은 세상 탓, 남 탓을 하는 본인의 입장만 여전히 강권하고 있다.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답이 없네. 지금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말썽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건들지 말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난동을 이어갔다고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최근 한 물품 구매 대행업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돈을 계좌로 보냈다며 성인 화보와 일본 만화, 성인 소설을 보내달라.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은 잡지 사이에 숨겨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두 구치소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것들입니다. 유영철 때문에 정말 많은 교도관들이 굉장히 힘들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노답입니다. 전혀 교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가슴이 아팠던 거는 유가족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누구도 이제 이 그러네요.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데 문제는 이 유가족 중에는 자신이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어떠한 손도 쓸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진짜 가슴 아프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떡해. 저 피해자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 같이 그래. 꿈에서도 나오죠. 매일 나오잖아요. 형 보고 살고 외롭죠. 외롭고 자꾸 슬프죠, 마음이. 자꾸 이거 하가 치밀리지 막 그냥.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데 왔을까. 잊어버릴 때 또 생각이 떠오르잖아. 사실 우리도 어떤 사건 사고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 접하면 참 저 나쁜 놈 어떻게든 벌 받아야지 같이 분노만 할 줄 맞아. 알았지 그 피해 가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조두순 같은 사람이 다 형사처벌 12년형을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요. 그쵸. 결국 조두순 때문에 뭐 피해 입어. 살고 있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조두순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야만 정의는 실현되는 맞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